나이가 드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병이 무섭습니까? 죽음이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건 자식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돈 때문에 말이에요. 그럴 리가 있나? 내가 그렇게 키운 자식이 하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들이 그 서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뼈아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품위 있게 당당하게 살려면 말이에요. 작년 겨울 제 친구 김 선생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시킬 때도 집 장만해주고 전세금 보태줬지요. 손주 육아비까지 보탰습니다. 내가 고생하면 되지. 우리 자식들은 편하게 살아야지. 이게 김 선생 입버릇이었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75이 되고 보니 손에 쥔 게 없더랍니다. 월세 사는 작은 집 하나, 한 달 기초연금 30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나이 드니 병원비가 드는데 30만 원으로는 빠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나와서 20만 원만 좀 보태줄 수 있겠니?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빠듯해요. 제가 언제까지 아버지 뒷바라지를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젊을 때 좀 저축을 하시지 그랬어요. 김 선생이 전화를 끊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래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내 인생 다 바쳐서 애들 키웠는데 이제 와서 2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인가 싶어서 참담하더라고. 이 이야기를 해줄 때 김 선생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군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면 요즘 자식들은 폐륜이다 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식만 탓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서울 아파트 한 채 사려면 10억이 넘어요. 30년 대출받아서 이자만 매달 몇백씩 내야 하는 겁니다. 애 둘 키우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우습게 나가고요. 우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니 부모한테 20만 원 달라는 전화가 오면요. 머리로는 도와드려야 한다는 거 아는데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지요. 아버지가 왜 저축을 안 하셨어? 왜 우리한테 다 퍼주셨어? 섭섭하지요? 분하지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김 선생은 자식이 효도할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 세대가 다 그렇게 믿고 살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희생하면 자식이 당연히 보답할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자식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됐어요. 아버지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고 뭐든 해주시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 벌리면 오히려 서운해하는 겁니다. 잔인하지요? 하지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공짜로 받는데 익숙해지면 그게 권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부모 희생을 당연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희생이 멈추면 배신감마저 느낍니다.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다 퍼주고 나서 나중에 쓸쓸하게 혼자 사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 선생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분은 돈만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더 없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없었어요. 평생을 자식 위에 살다 보니까 본인이 누군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취미가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더라고요. 그냥 누구 아버지로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멀어지면 정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 자신이 없는 겁니다. 돈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쓰면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이 없으면요? 그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돈만 있으면 될까요? 천만에요. 제 친구 중에 이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재산이 꽤 됩니다. 아파트 몇 채 있고 예금도 몇 억 있어요. 그런데 이분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를 ATM 기계처럼 대해요.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돈 달라 하고 받으면 가버립니다. 이 여사가 한 번은 제게 이러시더군요. 돈이 뭐가 대수야. 애들이 내 돈만 보지 나를 보는 게 아니야. 내가 죽으면 유산 싸움이나 하겠지.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돈은 있는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존중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여사도 평생 자기 자신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만 모았지 품위는 안 쌓았던 거예요. 인격적인 매력도 없고 대화할 만한 깊이도 없고 그냥 돈 있는 사람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노후에 10억이 있으면 좋지요. 당연히 좋아요. 하지만요, 10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힘. 혼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근육. 이게 있어야 해요. 이게 없으면요, 10억이 있어도 불행합니다.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고 세상한테 무시당해요. 제가 아는 최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돈이 많지 않아요. 국민연금하고 작은 가게 임대료 받아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크게 부유하진 않지요. 그런데 이분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옵니다.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최 선생은 평생 자기 자신을 가꿔왔기 때문입니다. 독서도 하시고 서예도 하시고 등산도 다니시고 항상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만나러 가면 재미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읽은 책 이야기도 해주시고 인생 조언도 해주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자식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 선생은 절대 자식한테 기대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독립적이에요. 외롭다고 매달리지도 않고 돈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사세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더 챙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한테 다 퍼주는 걸 당장 멈추십시오. 우리 세대는 자식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희생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식이 엄마 이거 사주세요. 아빠 저거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다 들어주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서운해할 겁니다. 당연해요. 그동안 다 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도 이해합니다. 오히려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되지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손주 봐달라는 딸한테 미안하지만 엄마도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해. 일주일에 하루만 봐줄게. 이렇게 선을 그으셨답니다. 처음엔 딸이 서운해했대요. 하지만 나중엔 엄마가 당당하게 사시니까 오히려 좋아요. 눈치 안 보여도 되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둘째,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쓰십시오. 우리 세대는 자기한테 돈 쓰는 걸 죄악시했습니다. 자식들 줘야지, 아껴야지 이러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한테도 투자해야 해요. 여러분 중에는 기초연금 3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국민연금 받으셔도 50만 원, 60만 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그 돈 가지고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약값 내면 남는 게 없다는 거 압니다. 어떤 분은 자식들이 주는 용돈 10만 원, 20만 원으로 근근히 버티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래도 말입니다. 비록 나라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얼마 안 되는 돈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 돈 받아서 전기세 내고 약값 내면 남는 게 없다고 한숨 쉬지 마세요. 딱 2만 원, 아니 10,000원이라도 떼어서 온전히 나를 위해 써보세요. 동네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사드세요.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그게 사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나를 대접하는 시작입니다. 서점 가서 관심 있던 책 한 권 사세요. 10,000원이면 됩니다. 시장 가서 내가 먹고 싶었던 과일 한 봉지 사세요. 이 돈으로 자식들한테 뭐라도 사줘야 하는데 이런 생각 내려놓으세요. 자식들은 우리가 주는 10,000원보다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나를 위해 쓰는 그 행위 자체가 자존감을 지키는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해 돈을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이걸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책 한 권 사서 읽고, 옷 한 벌 사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이랑 차 한 잔 마시고, 이게 낭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우리를 사랑해요.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자식들이 용돈 주면 고맙다 하고 받으세요. 하지만 그 돈 전부 약값에 쓰지 마시고 조금은 나를 위해 쓰세요. 자식들이 알면 오히려 좋아할 겁니다. 엄마가 본인 챙기시네 하면서 안심하지요. 우리가 움츠러들어 있으면 자식들도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가 당당하면 자식들도 편합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우리 세대는 외로움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 자식들이 부담스러워 하지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면 달라집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라디오를 들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혼자서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를 하나쯤은 가지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안 와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오면 아이고 오늘 바빴는데 왔구나 이렇게 여유 있게 맞이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0 넘어서 동네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가셨는데 가다 보니 재미있더래요.
책도 공짜로 빌려볼 수 있고 조용히 앉아서 신문도 보고 따뜻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매일 아침 도서관 가는 게 낙이 되셨답니다. 자식들이 엄마 저희가 갈게요 하면 그날은 내가 도서관 가는 날이니까 다른 날 와 이러신대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동네 한 바퀴 걷기,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사람 구경하기, 라디오 들으면서 뜨개질하기, 베란다에서 화분 가꾸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을 채워줍니다. 자식한테 심심해, 외로워, 언제 올 거야?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대신 나 요즘 재미있는 거 하나 배웠어. 다음에 오면 보여줄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궁금해하면서 더 보고 싶어 합니다. 넷째, 건강을 챙기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하면 자식한테 짐이 안 됩니다. 건강하면 당당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밥 잘 챙겨 먹고 병원 정기검진 받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예요.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는 게 효도입니다. 나는 늙었으니까 아파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 버리세요. 나이 들어도 건강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30분만 걸으세요. 공원이든 동네 한 바퀴든요.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밥도 제때 챙겨 드세요. 혼자 산다고 대충 먹지 마시고요. 김치찌개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끓여서 드세요. 그게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약도 거르지 말고 드시고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 가시고요. 건강해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얼굴이 밝아져요. 자식들이 와서 엄마 요즘 좋아 보이세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건강한 부모를 보면 자식들도 마음이 놓입니다. 다섯째, 품위를 지키십시오. 품위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싼 옷 입고 고급 식당 가는 게 품위가 아니에요. 품위는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머리 단정하게 빗고, 옷 깨끗하게 입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품위예요. 혼자 산다고, 나갈 일이 없다고 해서 머리도 안 감고 잠옷만 입고 지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무너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세수하고 화장을 하세요. 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에 크림 바르고 입술에 연지 살짝 바르고요. 나갈 일이 없어도 말이에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소중히 여기겠어요? 거울 보고 오늘도 괜찮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제가 참 감동받았습니다. 혼자 사셔도 밥도 정성껏 차려 드세요. 김치찌개 끓이고 나물 한두 가지 무치고 상 차려서 드시는 거예요. 혼자 먹는데 뭐 이러지 마시고요. 혼자 먹어도 소중합니다. 나를 위한 식사니까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옷 아니어도 됩니다. 깨끗하게 빨아서 단정하게 입으세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거울 볼 때마다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섯째,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만 하면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자식들도 멀어지고요. 요즘 애들은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몸이 왜 이렇게 아파 이런 말만 하면 듣는 사람이 피곤해져요. 힘든 건 압니다. 몸도 아프고 외롭고 서러운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걸 입에 달고 살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전화하면 힘들어, 아파, 외로워 이것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전화하기 싫어집니다. 죄책감만 들고 무거워지니까요. 대신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 아침 햇살이 따뜻하네. 이웃이 인사해주네. 이런 작은 것들 말입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할 때도 오늘 동네 산책했는데 개나리가 피더라. 엄마 기분 좋았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편해집니다. 엄마가 잘 지내시네 하면서 안심하지요. 그리고 더 자주 전화하고 싶어 해요. 불평만 하는 부모한테는 전화하기 싫지만 긍정적인 부모한테는 전화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자식들도 그런 부모 옆에 있고 싶어 해요. 품이 있는 노년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힘들어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말이에요. 7째, 자식을 믿어주되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믿고 싶고 자식이 효도할 거라고 기대하고 싶어요.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거 말입니다.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정신 없었지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찾아오면 감사하게 맞이하고 안 와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바쁠 텐데 괜찮아. 건강하게만 지내. 이렇게 말해주세요. 자식한테 언제 올 거야? 왜 안 와? 나 외로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죄책감 때문에 억지로 오게 됩니다. 억지로 오는 건 진심이 아니에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요. 대신 우리 인생을 삽시다. 자식 기다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오면 어머 왔네. 반갑다 이렇게 여유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식들한테도 편하고 우리한테도 편합니다. 8째,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책을 읽든 라디오를 듣든 새로운 것을 시도하든 계속 배워야 해요. 그래야 자식들이랑 대화할 거리도 생기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게 되고 우리 자신도 젊어집니다. 요즘은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무료 강좌가 많습니다. 노래 교실도 있고 그림 교실도 있고 스마트폰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가서 배워보세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책도 읽으세요. 도서관 가면 공짜로 빌릴 수 있어요. 어렵고 두꺼운 책 아니어도 됩니다. 얇은 수필집이나 시집도 좋아요. 하루에 한 편씩만 읽어도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75에 서예를 시작하셨어요. 복지관에서 무료로 가르쳐 준대요. 처음엔 손도 떨리고 글씨도 삐뚤빼뚤했는데 1년 하니까 제법 모양이 나더래요. 손주들한테 이름 써주시면서 얼마나 뿌듯해 하시는지 몰라요. 자식들도 그런 부모 보면 자랑스러워 합니다.
우리 아버지 75에 서예 배우신대 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지요. 배우는 부모는 멋있어 보입니다. 그냥 집에만 계시는 부모보다 훨씬 매력적이에요. 9째,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산책하고, 식사하고, 책 읽고, 이런 루틴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30분 걷고 돌아와서 아침 먹고 라디오 들으면서 신문 봅니다. 이 루틴이 제 하루를 지탱해줘요. 자식이 오든 안 오든 제 하루는 의미가 있습니다. 루틴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뭐 하지? 심심한데 이런 생각 안 하게 돼요. 매일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 일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분에 물 주고 베란다 청소하고 라디오 듣고 이런 작은 일들이 우리 하루를 채워줍니다. 자식들도 루틴 있는 부모를 보면 안심합니다. 엄마가 매일 규칙적으로 사시네 하면서요. 자식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부모님이 무기력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루틴이 있으면 우리도 건강해지고 자식들도 안심합니다. 10째, 용서하십시오. 자식이 서운하게 했던 일들, 세상이 억울하게 했던 일들, 배우자가 미웠던 일들 다 용서하세요.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살면 우리만 힘듭니다. 자식들은 모르고 사는데 우리만 소갈이 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건 자식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무게를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식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 이런 생각 계속하면 우리만 불행해집니다. 자식은 그런 줄도 모르고 사는데 우리만 그 기억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이제 놓아주세요. 그래,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이렇게요. 용서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얼굴도 밝아지고요. 그러면 자식들도 가까이 오기 쉬워집니다. 늘 과거 이야기하고 원망하는 부모한테는 가기 싫지만 밝고 용서하는 부모한테는 가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늙어서 돈이 없으면 자식도 멀어집니다. 이건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하지만 돈만 있다고 해서 자식이 가까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들은 우리 돈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사는 힘이에요. 이게 있으면 돈이 조금 없어도 당당합니다. 이게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초라해요. 우리 자식한테 다 퍼주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삽시다.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자식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주인공인 인생을 삽시다. 그게 결국엔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보면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아, 늙는다는 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나도 나중에 저렇게 늙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묘적보다 더 값진 유산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잘 살았어. 오늘도 수고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요. 누가 뭐래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응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고, 일하고, 가정 꾸리고, 나라 발전시키고, 충분히 잘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돈이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자기 자신만 있으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부모를 보면서 자식들도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합시다. 자기 자신한테 잘해주기, 자기 자신 사랑하기, 자기 인생 살기. 이게 10억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늙어서 반드시 챙겨야 할 그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당당하게 삽시다. 품위 있게 삽시다.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게 자기 힘으로 살아갑시다. 그게 안 되더라도 자식한테 손 벌릴 때조차 당당합시다. 미안하지만 좀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한 말이에요. 움츠러들지 말고요. 나이 들었다고, 쓸모 없어졌다고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세상도 우리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삽시다.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갑시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뭔가 하나 해보세요.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커피 한 잔 사드시든, 공원 산책을 하시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시든, 나를 위한 하루를 사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품위 있게 늙어갑시다. 당당하게, 아름답게 말이에요. 고맙습니다.